안녕하세요. 픽사엘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업로드한 아침마다 원점 복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란 영상의 후속편으로 우리가 수치 제어 축의 수리에 관련된 부품, 즉 모터나 커플링 혹은 타이밍 벨트, 엔코더 등을 교환하거나 수리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인 호밍 타입과 호밍 옵셋에 대한 개념들을 제 방식대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해 주세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호밍 방식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식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브 드라이브나 컨트롤러 혹은 제어 방식에 따라서 호밍 방식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면서 이번 영상에서 개념만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근접 스위치와 Z펄스를 이용한 호밍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듯이 축의 대략적인 위치를 이 근접 스위치를 이용해서 검출하고 그 검출 구간에서 Z펄스가 온이 될 때 호밍되는 방식입니다. 자, 조직 판넬에서 원점 복귀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축이 우측으로 이동을 시작하고 근접 스위치가 온이 되는 구간에서 Z펄스가 검출이 되면 그 위치에서 호밍이 완료가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방식은 산업장비의 위치 제어 시스템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유지보수나 수리 혹은 스타트업 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다음 방식을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방식은 근접 스위치 신호와 시료 전류 값을 이용한 호밍 방식입니다. 흔히 푸싱 방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방식에서는 Z펄스를 사용하지 않고 모터에 걸리는 전류 값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호밍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점 복귀 버튼을 누르면 축이 음의 방향인 우측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근접 센서가 온이 되고 그 후 축이 스토퍼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축은 스토퍼에 도달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밍 방식은 푸싱 방식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 움직임을 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축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므로 위치값이 서서히 줄어들겠죠. 서서히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정점을 만나게 되고, 자, 이때 전류의 변화를 살펴보면 축이 등속 운동하는 구간에서는 전류값이 일정하다, 축이 스토퍼를 밀어붙이는 스토퍼에 유격이 되는 순간부터 부하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전류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전류가 파라미터에 설정된 한계값에 다다르게 되면 그리고 근접 센서가 온이 된 상태라면 이 지점에서 호밍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호밍 방식을 살펴보죠. 이 방식은 두 번째 호밍 방식과 비슷하지만 이 근접 센서 대신에 Z펄스를 이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호밍이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원점 복귀 버튼을 누르면 축이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작합니다. 결국 축은 스토퍼에 부딪히게 되고 전류는 증가하겠죠. 자, 전류가 파라미터에 설정된 한계값에 도달하게 되면
즉 축이 스토퍼에 확실히 유격이 된 상태가 확인이 되면 축은 양의 방향으로 Z 펄스가 온이 될 때까지 다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Z 펄스가 검출이 되면 이 지점에서 호밍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호밍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마이크로 스위치와 Z 펄스를 이용한 호밍 방식으로 산업기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호밍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점 복귀를 실행시키면 축이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하다가 도구가 마이크로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그래서 마이크로 스위치의 시그널이 온이 되면 축이 진행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 후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Z 펄스를 검출을 하는데요. 이때 Z 펄스가 검출이 되면 호밍이 완료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은 현재 위치에서 호밍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주로 컨베이어 구동 시스템에서 사용됩니다. 그럼 어떻게 호밍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컨베이어를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선물 상자가 이 포토 센서에 검출이 되면 그때부터 엔코더의 카운팅이 시작되어 위치 정보가 이 컨트롤러에게 실시간으로 리포팅이 됩니다. 자, 컨트롤러는 컨베이어가 정확히 1700mm에 가서 멈추도록 명령을 출력을 하겠죠. 자, 선물 상자가 목적지인 1700mm에 정확히 도착하게 되면 컨베이어가 멈추게 제어가 되고 선물 상자는 배출이 됩니다. 자, 선물의 배출이 완료가 되고 그래서 배출 완료 시그널이 들어오면 현재 위치를 리셋하여 컨트롤러가 이 0점을 재설정합니다. 즉 소프트웨어 사이클에 의해서 호밍이 되는 방식인 것이죠. 그러면 다음 선물 상자를 볼까요? 자, 이번엔 어, 1000mm 부근의 컨베이어 위에 선물 상자가 멈추도록 할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겠죠. 이미 원점이 재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코더의 카운팅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선물이 포토 센서에 검출된 후 정확한 위치 제어로 목적지에 잘 도착을 했죠. 자, 선물의 배출이 완료된 후에 다음 선물을 위하여 컨트롤러가 현재 위치를 다시 리셋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5가지 정도의 호밍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호밍 방식의 종류는 아주 많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던 방식들을 응용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호밍 옵셋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호밍 옵셋은 원점 복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만약 시청자분들 중 기계 서비스나 시운전 혹은 테스트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호밍 옵셋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호밍 옵셋은 쉽게 말해 호밍 위치를 제어 시스템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방식으로 호밍된 축이 있습니다. 만약 시퀀스나 사이클 제어에 부합되는 위치가 이 호밍점이 아니라면 좀 난감하겠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 호밍 옵셋으로 0점을 옮겨줄 수 있습니다. 이 호밍 옵셋 값은 주로 제어 시스템의 파라미터에 구성되어 있죠. 자, 이 경우 요구되는 0점이 호밍 위치에서 우측으로 5mm 떨어진 곳에 있죠. 다시 말해, 호밍 지점은 원점에서 양의 방향으로 5mm 위치에서 완료가 되는 셈이겠죠. 이 거리 값을 호밍 옵셋 파라미터에 입력해 줍니다. 자, 호밍 옵셋 파라미터에 값을 입력하고 원점 복귀를 실행합니다. 자, 축은 음의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여 호밍을 완료하겠죠. 바로 근접 센서 시그널과 Z 펄스가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는 옵셋 값이 적용된 호밍 위치가 됩니다. 즉, 현재 축의 위치는 5mm가 되는 셈이죠. 그 후 축은 우측으로 5mm 더 이동하여 원점 복귀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최종 축의 위치는 0점으로 이렇게 재설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호밍의 위치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 장비에 주로 사용되는 몇 가지 호밍 타입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호밍 위치를 옮길 수 있는 기능인 호밍 옵셋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위치 제어 축에 관련된 부품 교환이나 수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